네, 2024년 1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이제는 계엄 사건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으니까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김용현, 여인형 등등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걸 보면서 계엄이 이렇게 기획이 됐구나 짐작을 하실 거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몰기 위한 수사를 서둘고 있어요. 이 수사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런 수사가 지금 전부 다 공수처로 집중됐습니다. 공수처 전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수사에 나선다고 난리였는데 이거 너무 설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러한 수사기관에 설치는 게 독박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이나 할 수 있겠는가? 혐의점이나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정치검찰, 정치경찰, 정치공수처가 아닌가? 대한민국 수사권은 정치 중립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누굽니까? 공수처장 오동훈 씨. 되게 야리야리하게 보이던데 국회에 나와서 많이 닦이고 있어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덱덱거리고 있죠. 26일 이 방송에 나가는 26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와서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보냈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안 올 것 같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데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라고 피해갔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계속 자기네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안 갔다. 그 체포를 할 것이냐.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예요. 한 3번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가 그래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순이죠. 내일 26일 날 나오라 한 게 아마 3번째 요구일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냐. 못하면 이제 공수처가 야당한테 딱김을 đặt 거고 청구했다가 검찰에서 기각하거나 검찰이 받아줬는데 영장 전담받다가 또 발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매해 12월이 문제군요.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죠. 2016년 12월 9일. 그리고 나서 신속하게 이제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22일 변론 준비 기일, 27일, 30일 거쳐갖고 해가 바뀐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이 열립니다.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걸 고려하면 지금 국회에서 3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국힘당이 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추천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도 내년 1월 초에 변론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3월 10일 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핵을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이렇게 먼저 헌재에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그 이전에 최순실 등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는 했는지 몰라도 박근혜에 대해서는 가지 않았어요.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3월 31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등 13가지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죠. 그때 이미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는 12월 13일 탄핵되고 아직 헌재가 뭘 하지 못했죠. 헌재에서 뭐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 자료를 받아라 그랬는데 안 받았다는 보도만 나오고. 그런데 이 탄핵 되자마자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아주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랬는지 이걸 나중에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상당히 이상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 좌파성 사람들이 계엄 선포했다가 철회한 거를 놓고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 맞아요. 고발했다고 바로 수사하나? 바로 수사 안 합니다. 한참 두죠. 그런데 바로 이들은 심우정 씨는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이 직접 특수본부장이 돼서 수사에 들어가고 경찰도 그렇고 그러다가 서로 자기네끼리 물고 물렸죠. 경찰 수뇌부하고 국수본 수뇌부가 계엄 선포할 때 수사관 보내는 문제 때문에 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사도 받고 일부는 구속도 되고 막 엉켜버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헌재인데 헌재가 심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마구 덤볐느냐. 그리고 이들이 경쟁적으로 덤볐어요. 특히 검찰, 경찰이 아주 검찰이 대단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는데도 검찰은 윤 대통령한테 2번이나 출석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경찰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쫓아가고 별짓을 다 했죠. 왜 이랬을까? 수사본부장이나 또 검찰청장이나 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또 공수처도 자기네가 수사해야 된다고 방방 떴죠. 결국은 검찰이 정리해서 이 공수처에 경찰이 합류하고 국방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도 합류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가 된 공조본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조본이 지금 떠맡았는데 윤 대통령 수사를 지금 거기서 지금 3번이나 조사받으러 나와달라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뭘로 체포하지? 윤 대통령이 도망가나? 지금 윤 대통령은 그의 오랜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히고 있는 거 외에는 일체 지금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저것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가보면요. 이 수사기관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 사람을 내란으로 걸겠다면 내란에 들어가면 계속 캐물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되면은 그걸로 어떻게 기소하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그 조서 자체를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말하면 지들이 써주잖아.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아니라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옷자나 작게 하고서 나중에 좀 검찰이나 법원 가서 제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응할 때는 잘 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난 수사 결과를 검경이 발표하기 때문에 내 의견하고 내가 강조하는 거하고 그들이 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 사건에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로서 개입돼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윤 대통령 측한테도 이제 불리한 요소가 되는데 그거 하다가 좌천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수사팀에 참여해서 구속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그거는 참 그런 사람이 지금 거꾸로 탄핵을 당했으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런 만큼 탄핵과 또 전직 탄핵당한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는 재판장이니까 거기서 자기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 자신이 변호사잖아요. 검사 출신.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법적인 걸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검토를 하면서
이게 무슨 내란이냐. 내가 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 국회에서 해제하라서 해제했고 뭐 그런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쭉 보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아니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해서 수사에 응하는가 못하는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은 받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헌재에서 진짜 건건일척의 승부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좌파들이 그 전에 윤 대통령 망신을 주고 길을 꺾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거기에 수사기관들이 야 탄핵이 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먼저 수사하는 표변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알고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머쓱하게 됐다. 특히 곤란해진 게 공수처예요. 검찰은 윤 대통령 건을 뺐으니까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은 그다음부터 판단하면 되는데 공수처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는 애를 덜렁 조사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내란 수사 맡은 공수처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복귀가 되면은 그때 뭘로 구속할까요? 내란은 어차피 안 되고 직권남용으로 구속한 건가? 직권남용으로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독박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상한 거는 윤 대통령이 준비 안 된 계엄을 건 거만큼이나 왜 검경공이 저렇게 수사를 서둘렀느냐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저렇게 많은 탄핵을 걸었느냐 그것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국회에 가서 저렇게 민주당 장단에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은 그것이 두려워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죠. 도합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계엄 선포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킨 걸로 보는데 전쟁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막 탄핵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거꾸로 이 땅에 이상한 세력들이 많았어요. 저는 지금 부정선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게 선관위 서버가 북한에 해킹당했으니까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된다. 그걸 보고 나서 그 자료를 보다 보면 부정선거 했는지 나오면 그때 해도 된다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가게 되면은 덫에 걸립니다. 지금 검경공이 너무 성급하게 갔어요. 윤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독박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것만큼이나 그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오동훈 검찰 공수처장형,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우정수 수사본부장,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됐지만 이런 사람들 왜 그랬는지 그들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이 되면 그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